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0월 9일 세계 최고의 문자 한글의 날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5건, 그리고 오늘은 구르모원 씨의 낙엽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9월 중 고용이 예상보다 많은 26만 3천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5%로 하락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신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하에서도 고용 호조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 하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연준의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리세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미국 대형 은행들의 2분기 당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칩 대중 수출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지난 주말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러시아 크림 대교로 있는 크림 대교가 지난 주말 폭발하였는데 현재 누구 소행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레미드 그루몽의 시 낙엽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Unemployment rate falls to 3.5% in September. Payrolls rise by 263,000 as job market stays strong. CNBC 뉴스 보시죠. 미국의 9월 중 고용이 예상보다 많은 26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표에서처럼 전월에 비해서는 감소 추세이지만은 여전히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호조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여가 및 접대업이 8만 3천 명 증가로 가장 많고 건강관리 6만 명, 전문직 4만 6천 명, 제조업 2만 2천 명, 건설 1만 9천 명, 도매 1만 1천 명에 증가했는데 반면 정부 부문은 2만 5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부 부문에 임시직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융과 운수창고업도 각각 8천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실업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3.5%를 기록하였습니다. 대단히 낮은 수치죠. 취업 포기자 그리고 파트타이머를 포함한 광의 실업률은 6.7%로 전월 대비 무려 0.3%포인트나 하락하였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2.3%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노동 관련 지표 중에 실업률이나 고용 동향은 다 좋은데 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아직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으로 나왔는데 예상보다 소폭 하회했고요. 전월보다는 0.3% 상승했습니다. 9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경기 후퇴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견조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 후퇴 우려 요인은 많죠. 금리 상승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주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있다는 점은 경기 후퇴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고용시장은 좋다는 겁니다. 고용지표 호조에 대해서 시장은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우려가 확산되어서 주가와 채권 가격이 많이 내렸죠.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3번의 자이언트 스텝 후에 노동시장을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고용 보고서에서 다시 타이트 레이블 마켓을 재확인하였죠. 즉 고용 수요가 고용 공급을 훨씬 초과했다는 걸 확인한 거죠. 이에 따라 타이트 모니터리 폴리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겠죠. 파월 의장도 지난번 3번째 금리 인상 때 금리 인상이 경제에 약간의 고통을 줄 거라고 했는데 이 예상이 빗나가고 있고 연준의 내년도 실업률 예상 4.4%도 빗나갈 확률이 높아지게 됐죠.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이 11월 2일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12월 14일 FOMC에서는 50bp 인상 그리고 내년 1월에 다시 2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다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미국 노동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타이트 레이블 마켓 즉 노동 수요 일자리가 노동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정점은 지났으나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되는데요. 그 근거로 첫째, 노동 수요, 일자리가 여전히 노동 공급, available workers의 1.67배로 높다는 겁니다. 지난주 초에 발표된 8월 졸트 신규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은 8월 신규 일자리가 1,005만 명으로 나왔는데요. 이는 전월에 비해서 약 10%, 100만 명 감소한 거지만 그러나 여전히 노동 공급의 1.67배가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연준은 웨이지 인플레이션 지표로 이 졸트 지표를 중시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타이트 레이블 마켓 상황이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두 번째 근거는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데는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설비 및 건설 투자가 감소하고 또 소비 감소로 이어지겠죠. 이게 노동 수요 감소로 나타날 거고요. 한편 경제활동 인구 증가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월 중 경제활동 참가율이 62.3%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팬데믹 이전 통상 수준인 63.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동 공급 증가가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미국 경제가 물가도 잡고 고용도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겠군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미국 경제가 경제 성장률이 하락함에도 고용시장은 호조를 보이고 또 경제 침체에서 인플레이션도 진행되는 역설적 상황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상반기에 마이너스 1.1% 역성장했는데 고용은 상반기에 230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230만 명은 2000년 이래 최고입니다. 물가도 전년 동기 대비 8.3%나 상승했는데 이는 40년 대 최고 수준이죠. 그러나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펀더멘털이 아주 좋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지역 연준은 3분기 GDP가 2.3%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까지 하네요. 미국 경제 호조, 고용 호조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경기 침체 우려에도 해고율은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최초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1만 9천 명인데요. 이는 수십 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노동 수요가 노동 공급을 월등하게 초과하고 있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째로 업종 중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업종이 많아졌고, 네 번째로 일부 업종은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은 수요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프로세싱업, 접대업, 의료장비업, 제약업종, 건강관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구조적인 산업 변화 조짐도 보인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로 STEM 작업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STEM이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수학, 매스 관련 직업을 말하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통계 전문, 공공 엔지니어링 이런 직종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이들 직종은 고임금에다가 재택근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충분해서 소비에 기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용시장 강세를 누그릴 방법은 고용 공급을 늘리거나 고용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고용 공급을 늘리는 것은 이민 입국 확대라든가 직업 훈련 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고요. 고용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강력한 통화 긴축에 의해서 초용 수요를 억제시키는 겁니다. 총수요 억제 정책은 리세션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네, 두 번째 단신은 미국 대형 은행들의 2분기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할 거라는 소식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주부터 계속되는데요. 다음 주 4개 은행부터 실적 발표가 진행되죠. 대형 은행들의 당기순이익 감소 이유를 보면요. 첫째, 투자은행 업무가 많이 위축되었다는 겁니다.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대손 충당금 적립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을 제대로 못 갚는 회사가 많아진 거죠. 세 번째로 예금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담보대출 그리고 자동차 대출이 많이 위축되었다는 점입니다. 통상 일반 은행들은 금리 상승기에 이익이 증가하지만은 투자은행들은 업무가 많이 위축되어서 이익이 감소하죠.
M&A도 줄고 IPO도 줄고 사모투자도 줄고 레버리지드 바이아웃도 줄고 전반적으로 IB 업무가 많이 줄게 됩니다. 주요 은행별 당기 순이익 예상을 보면요. JP모간은 24%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티그룹은 32%, 웰스파고는 17%,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 주업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감소해서 4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모간 스탠리도 28% 감소가 예상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4% 이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은행 업종 주가가 약 30% 가까이 이미 하락하였는데요. 은행주들 참 부담스럽군요. 세 번째 단신은 바이든 정부가 지난 금요일 반도체 칩 수출 제한 조치를 추가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이용해서 생산된 반도체 칩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인데요. 중국의 기술 및 군사 발전 저지가 주 목적입니다. 일부 규정은 즉각 시행한다고 하네요. 금년 초에 장비 제조업체 KLA, Applied Materials 등에 대해서 시행된 그런 제한 조치를 이번에 추가로 한 거죠. 외국계 반도체 회사에도 적용하게 되는데요. 구체적 시행,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중국의 반도체 칩 제조 그리고 디자인 산업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겠죠. 1990년대 이래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굴기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냉전 이래 최대 조치라는 평가도 나오네요. 동맹국의 반도체 업체들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동맹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만 손해본다는 거죠. 이번 조치의 주 타겟은 중국의 첨단 산업 및 군사 장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슈퍼 컴퓨팅 시스템이 포함된다고 하네요. 100 페타플롭스 이상의 연산 능력을 가진 슈퍼 컴퓨터에 대해서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페타플롭스란 초당 1,000조의 연산 처리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현재 세계 최고 슈퍼 컴퓨팅 시스템을 갖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수출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걱정이고요. 최근 한국 경제가 무역수지 적자에 이어서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서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네 번째 단신 크림대교 폭발 붕괴 사건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8일 오전 6시에 철도 유조차에서 폭탄이 터져서 화재가 나고 그리고 교량이 사진처럼 부분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크림대교는요,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푸틴이 크림대교 건설을 명령해서 2018년에 크림대교가 완성되었습니다. 길이는 18km로 유럽 최장이고요. 열차로와 차량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군수물자 주 통행료로 이용되고요.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크림대교 폭발을 수차 경고했고 러시아는 대교를 공격하면 키우를 폭격하겠다고 경고했죠. 현재 대교 폭발 원인이 불명이고요. 누가 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은근히 자기네들이 한 소행이라고 이렇게 비추고 있고요. 미사일 공격인지 자살폭탄인지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거죠. 최근 러시아와 관련되는 의문의 폭발이 계속되고 있죠. 8월에 크림반도 공항 폭발 사건, 9월에 그 노드스트림 송유관 1, 2 폭발 사고, 그리고 이번에 크림대교 폭발 사고, 모두 다 사건 원인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과 관련된 것만은 틀림없죠. 네, 다섯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에도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고용이 예상을 상회한 데다가 실업률까지 3.5%로 하락함에 따라서 연준이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식과 채권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죠. 다음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로는요, 목요일에 그 9월 중 소비자 물가, 그리고 수요일에 도매 물가, 그리고
소매 판매 동향이 관심입니다. 9월 중 소매 물가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8.2%로 예상하네요.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에 페드가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1월에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하고 12월에는 50bp, 내년 1월에 또 25bp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네요. 지난주에 3대 주가지수 다 많이 하락하였죠. 채권 수익률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이 4.31%까지 오르고 10년물은 3.89%까지 올랐네요.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첨부한 레미드 그루몽의 낙엽 시를 감상하시면서 가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